우리 시민들에게 바가지 분양 원가를 씌운 건설사들, 그리고 건설사를 비호하는 국토교통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비리에 대해서 고발하고자 합니다. 분양 원가 공개는 지극히 당연한 개혁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무늬만 분양 원가 공개로 그칠 우려가 커졌습니다. 제가 국토교통위에 분양 원가 공개법을 발의해서 국토위 전체 회의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갔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의 저지로, 자유한국당은 소비자와 시민의 이익 편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건설사 대변 정당입니다. 1년 이상 분양원가 공개가 표류함에 따라서 이 법안을 철회하고 대신 국토부로 하여금 시행령을 통해서 원래 62개 항목을 12개로 축소했던 것을 다시 62개로 복원하도록 요구했고, 답변을 받았고, 그리고 시간의 지체가 있었지만 이제 드디어 지난 4월 이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시행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위례 신도시의 공공 분양 택지에 대한 분양 원가 공개를 까보니 그 내용이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개인의 사유지를 강제 수용해서, 이건 어마어마한 권력이지 않습니까? LH공사가 개인 사유 토지를 강제 수용권을 발동해서 수용해서 택지를 조성한 다음에 이걸 건설사들에게 분양을 하는데, 이게 완전히 로또 분양입니다. 추첨으로 분양을 하는데, 이 분양에 참여하는 대상 주택 건설 업체 수가 무려 8천여 개에 달합니다. 주택 건설 업체가 지난 10년 동안 약 3천 개가 늘어났습니다. 거의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한 이름 있는 한 건설사는 몇십 개의 종이 건설 회사 페이퍼 컴퍼니를 거느리고 추첨에 응해서 이제 추첨을 받으면 막상 시행은, 건설은 이제 모기업이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공공이 강제 수용권을 발동해서 수용하고 조성한 토지에 분양받은 업체가 이것을 자신들이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몽땅 하청 형식으로 넘기는 겁니다. 이건 부조리입니다. 비리입니다. 이것을 번연히 알고도 묵과하고 조장해온 국토교통부 관료들의 이 무책임과 무능에 대해서 추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실련과 공동으로 위례 신도시 분양원가 공개 내용을 낱낱이 분석해봤습니다. 예, 경실련의 최승섭입니다. 우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건설사들한테 약 절반가량을 민간에게 매각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한테 토지를 민간 매각하면 건설사들이 자체 분양을 한다거나 다른 대형 건설사, 다른 말씀하신 대로 모기업 건설사한테 이 토지를 거의 사업권을 몽땅 넘기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물론 이 북일해만의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이번에 북일해에서 공급된 이 세 개 블록 모두 그 시행사와 시공사가 전혀 달랐습니다. 결국 시행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늘린 계열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여하튼 직접 시공할 능력이 되지 않고 결국 공공택지를 추첨식으로 확보를 한 이후에 대형 건설사들한테 모두 몽땅 하청을 주는 그런 구조로 됐고요. 그래서 위례 같은 경우에는 공공택지 경쟁률이 320대 1이 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양주 같은 경우에는 600대 1이 넘었다는 이제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이제 이러한 문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공공택지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럼 그런 상태에서 과연 이들은 제대로 된 분양 원가를 공개하고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을까를 봤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북일의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석자를 발표했었는데, 이번에는 북일에서 공급된 포레자이, 힐스테이트, 계룡 리슈빌 3개 아파트를 비교했습니다. 비교한 결과 리슈빌이 평당 건축비가 988만 원으로 가장 비쌌지만, 이 중에서 공사비는 389만 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건축비가 공사에 투입되는 직접 공사비와 시행사의 이윤, 그리고 나머지 기타 비용인 간접 공사비로 구분되는데, 그 988만 원으로 가장 공사비가 건축비가 비쌌던 리슈빌의 공사비는 389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래서 저희가 그 스테이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축비를 부풀리는데 가장 악용되고 있는 수단이 이 간접비 항목입니다. 직접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공사가 진행되면서 눈에 보이는 항목이지만, 이 간접비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항목이다 보니까 굉장히 여기서 부풀림이 심한데요. 저희가 힐스테이트를 분석했을 경우에는 그 모델하우스를 짓고 그 분양을 홍보하는데 600억 원을 쓰겠다라고 이제 힐스테이트는 공개를 했었는데, 이번 리슈빌 같은 경우에는 기타 사업비성 경비, 그러니까 기타 사업비성 경비는 그 제세공과금, 그 환경영향 평가 수수료, 취득세, 등록세 이러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여기 역시 600억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당 289만 원으로 힐스테이트의 37만 원보다 약 12배가 높았고요. 이번에 같이 분석한 포레자이 같은 경우에는 기타 사업비성 경비에 1,000억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물론 그 포레자이가 약간 이제 그 리슈빌보다는 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역시나 기타 사업비성 경비가 평당 426만 원으로 가장 낮았던 힐스테이트의 12배였고요. 그에 반해서 힐스테이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시설 경비가 평당 144만 원으로 가장 낮았던 포레자이의 약 8배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여기서 포레자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분양 원가를 공개하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감리자 모집 공고문에 있는 그 분양 원가 내역을 사용하긴 했지만, 역시나 두 문서 모두 그 지자체장이 승인한 공식 문서이기 때문에 저희는 큰 그 무리는 없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총사업비라던가 원가 같은 개념은 이제 그 사업 승인 단계와 그리고 감리자 모집 단계, 그리고 입주자 모집 단계 이 세 차례에 걸쳐서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감리자 모집을 할 때의 분양가와 분양 원가와 입주자 모집을 할 때 분양 원가를 비교해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레자이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분양 원가를 공개하지 않아서 비교를 못했고요.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항목이 일치했습니다. 감리자 모집 공고문에 있는 금액과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있는 금액이 거의 모두 일치했기 때문에 일치했고, 이제 약 58개 항목 중 한 4개 정도, 6개 정도 달랐고요. 그렇지만 이번에 공개된 계룡 리슈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항목이 금액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보도 자료에는 건축 공정표만 넣었지만, 건축 공정뿐만 아니라 뭐 토목공사비, 기계설비, 간접비에 대한 거의 모든 금액이 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슈빌 같은 경우에는 57개 건축비 항목 중 약 45개 항목이 값이 다른 걸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그 감리자 모집 단계와 입주자 모집 단계의 건축비 총액만 같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결국 이 부분은 건설사들 그리고 시행사들이 실제 투입되는 원가에 기초한 그 분양 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감리자 모집할 때도 자의적으로 하고 입주자 모집할 때도 이렇게 자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국토교통부가 이 분양 원가 공개를 통해서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 그리고 분양 가격을 낮추기 위해 이 제도를 이제 위원님도 열심히 노력을 해주셔서 이렇게 그나마 좀 도입이 되긴 했지만, 국토교통부가 이렇게 그 제대로 된 제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허술하게 좀 운영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분양원가 공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3개 아파트의 건축비의 그 거품을 추정해봤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그 확보했던 뭐 도급 내역이라던가 하도급 내역, 그리고 건설사의 준공 내역, 그리고 이번에 입찰 내역 이런 것을 모두 보았을 때 저희는 공공택지에서 평당 450만 원의 건축비가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직접 공사비 400만 원,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를 포함한 간접비 50만 원에서 450만 원 정도가 저희는 공공택지에서 적당한 건축비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여기에서 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좀 더 금액이 추가될 수는 있겠지만, 이 공공택지에서는 저희는 450만 원이 충분하다고 봤고, 이를 통해 추정해서 이 3개 아파트에서는 약 총 4,116억 원, 이제 평당 490만 원. 여기가 중대형이기 때문에 30평형대가 거의 없습니다. 40평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당 약 2억 원 정도의 건축비 거품이 발견됐다. 저희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분양가 공개가 개혁의 시작이다. 민간 아파트도 분양가 공개하고 분양가 상한제 부활하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 땅을 강제 수용해서 개발된 공공택지가 주택업자와 공기업의 개발이익 잔치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강제 수용한 공공택지를 복권 추천 방식으로 분양받은 주택업자는 브로커 역할만 하며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겨갈 상황입니다. 경실련 분석 결과 위례 신도시에서도 2,100세대에서만 약 4,100억 원, 한 채당 2억 원 정도의 분양 거품이 발생 업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세계 블록의 주택업자는 모두 택지를 분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공하지 않고 다른 건설사에게 몽땅 한 청을 주는 브로커 역할로 이익을 챙겨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양원가 공개 확대 법안은 정동영 의원께서 대표 발의했고 이번에 그 첫 음으로 적용된 62개가 공개된 첫 분양 아파트입니다. 그러나 건축비는 평당 900만 원 이상입니다. 적정 건축비보다 2배나 비쌉니다. 주택업자가 건축비를 실제 원가 기준으로 책정하지 않고 시세를 고려한 분양가를 염두에 두고 건축비를 역으로 책정한 것으로 의심되며 세계 주택업자가 공개한 건축비가 항목별로 평당 수백만 원씩 차이 나는 것도 거짓 원가임을 의심케 합니다. 이렇게 소비자도 쉽게 알 수 있는 엉터리 분양 원가 공개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승인했어야 할 지자체장과 전문가로 구성된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허수아비 검증으로 일관했습니다. 포레자인은 원가 공개가 입주자 모집 때 아예 누락됐습니다. 히스테이트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의 분양가와 분양 원가가 서로 달랐습니다. 리슈빌은 동일한 지자체장이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 원가가 그때그때 달랐습니다. 뒤늦게 분양가 승인 과정을 검증하겠다는 국토부의 발표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분양원가 거품의 가장 큰 원인은 국토부가 결정한 기본형 건축비이기 때문입니다. 2005년 평당 340만 원이던 기본형 건축비가 2019년에 645만 원으로 2배까지 상승했습니다. 모양도 질도 알 수 없고 세부 내역도 공개 못합니다. 그런 기본형 건축비를 15년간 국토부가 발표하면서 건설업계에 대한 분양원가 거품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준공아파트 기준으로 공개된 자료를 검토하면 서민아파트의 건축비는 평당 45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분양원가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62개 항목별 공개가 이루어지면서 소비자들도 원가 검증이 예전보다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걸 제대로 검증하고 거품을 제거해야 할 지자체장과 전문가,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또는 불법 승인 과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분양원가 공개도 설계 내역, 도급 내역 등 좀 더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강제 수용한 공공택지를 추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몽땅 하청주는 이런 행위의 브로커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중단시켜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폐지한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도 부활시키고 62개 원가 공개를 확대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국토부는 즉각 이 엉터리 공시지가 공개의 실태 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택지 로또 분양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300대 1, 600대 1로 분양받고 바로 다른 건설업체에 넘기는 몽땅 하청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위례의 경우에 한 집에 약 2억 원씩 바가지를 씌운 이 사태에 대해서 그 엄중성을 인식하고 국토부가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건설사에 부당 이득을 안긴 가짜 엉터리 분양원가 공개 즉각 바로잡을 것을 촉구합니다.